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제가 촬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 마지막 네, 포스팅입니다. 음, 네, 힘드네요. 10분짜리 4개 찍었는데도 이렇게 진이 빠집니다. 이제 이번에는 가해학생 보호자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했고 이제 보충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청구서 제출해도 포스팅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보충 서면 넘어왔네요. 안 했나? 학교 폭력을 상담하다 보면 유독 누구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결국은 위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과외 학생한테 되게 관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피해 학생한테는 피해 학생임에도 되게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피해 학생이니까 당연히 관대하게 보고 가해 학생이니까 되게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경우도 많죠. 이번에는 약간 갑인데 이것도, 네, 갑인데 유독 이 학생한테만 엄정하게 보더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였는데도 좀 이게, 근데 좀 그거는 주장하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사실. 네,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뭐 속된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 엄격하다는 게 뭐냐면, 또 제가 볼 땐 비슷한 행위인데도 저 친구는 학교폭력 인정이 안 되고 이 친구는 학교폭력 인정이 된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관련 판례에 따라서 학교폭력 해당됨에도 유독 저 친구는 안 해주고, 근데 여긴 되네, 인정해네,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은 제일 유명한 판례죠. 제일 많이 인용되는 판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 또는 정신적 재산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네,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학교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 사항을, 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교육적인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판례긴 한데 그 당시의 상황, 정황, 행동하게 된 행위 등을 봐야지 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판례긴 합니다. 네. 이번 사안은 중학교 학생인데 남자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혼자 욕설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피학생이 못 들었어요, 그것도. 네. 그리고 실수로 땅 치게 됐는데 다른 친구 장난치다가 밀었는데 같이 이제 뒤에 있는 그 친구가 밀쳐 넘어진 거죠. 근데 그걸 학교 폭력을 인정한 거죠. 요걸 근거로 해서 힘들었대요. 가해 학생이,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이 어쨌든 자기는 다쳤으니까, 근데 그게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다른 친구 막 장난치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미루는 거죠. 빨리 가, 네 자리 가, 이러는데 너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 학생한테 덮친 거죠. 피해 학생은 이제 그 책상 위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책상하고 넘어지면 다쳤고, 가벼운 찰가상을 입었죠. 입었고, 친구가 사과라고 하니까 미안해 사과했는데, 다시 사과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속된 말로 뭐 이제 그 가해 학생이 이제 사과했는데 왜 자꾸 사과하라 하냐 하면서 난 했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가면서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제 속된 말로 시발이라는 욕을 한 거죠. 네. 어. 근데 이건 정작 듣지 못했어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예. 목격자 확인서에 나온 거죠, 이게. 여친구가 돌아가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했다. 왜냐면 회의록에 보면 이 친구 욕한 거 못 들었어요. 가해 피해 학생은. 근데 목격자 확인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욕설이다. 들었으면 피해 학생이 분명히 기분이 나빴을 거고 이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리고 학교 폭력 의율할 수 없습니다. 의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열된 학교폭력의 행위 예시는 대부분 형법에 규정된 겁니다. 제가 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형법에서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 돼요. 네,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과실로 인해 폭행한 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상해는 있습니다. 과실상해, 과실치상. 사망은 과실치사. 근데 폭행에 이르는 과실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폭행에 대한 과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일어나는 행동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친구를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가 자기 밀었고 나는 그 매개가 돼서 너무 뒤로 밀리면서 다른 피해자가 생겼으면 사실 민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또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이런 시발이라는 욕설 자체도 대법원에서는 모욕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혼자 가면서 이게 비록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모욕적이긴 하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사용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리고 자기 혼잣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정작 또 피해자는 못 들었고 목격자 확인서에 나왔어. 그러니까 너 그런 한 말 한 적 있어? 네,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보고 나왔는데 피해 학생 보고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욕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요, 전 듣지 못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피해자가 못 들었는데도 가해 학생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격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학교폭력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충 서면 제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을 네, 신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인정이 되지만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는 거는 안 되죠. 이게 생활기록부에 지도기록부,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적게 적히게 되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학교폭력 가해자 양산하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위를 판단할 때는 당시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서는 잘 안 하죠. 유독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되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으로 한번 다퉈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이번 사안처럼.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그러니까 대책심의 때 문서를 받아요. 저희가 뭐 로펌에 맡기신 경우도 있고 근데 간혹가다 이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가 오기도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맡기셨어요? 이러면 뭐 어디 했는데 진짜 아무 말 되지 않지 속된 말로.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 행정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노무사분들도 그렇고 법무사분들도 그렇고 무조건 변호사로 가면 좋긴 하죠. 돈 많으면 좋죠. 근데 비용이 비싸니 이제 뭐 노무사나 행정사나 저렴하게 수입률 저렴하게 해서 그런 직역들 이런 전문 서비스를 받으라고 생긴 게 그런 저희 이런 자격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 찾아가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저처럼 이런 서민 저도 서민이지만 이라면 행정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뭐 저희도 행정심판 거의 뭐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학교폭력 거의 좋은 결과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거죠. 네. 무조건 또 이렇게 비싼 돈 가서 하면 좋겠지만 또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싼 것만 찾으면 진짜 아무 말 되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읽으면서도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오늘 저희 승무는 일단은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당연히 싸죠. 그래도 또 다른 사무소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실력이나 경력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